클라이밍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빠져드세요. 이게 중독이래요. 여기 많이 다쳐서 들어오세요. 초반에 치료를 잘 못하시면 고질병으로 빠집니다. 클라이밍 할 때 우리 목에 힘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럴 때도 손목 부상이 있는 분들 유현철의 재활톡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운동과 부상,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클라이밍으로 인한 손목 부상입니다. 사실 클라이밍은 저도 아직 시도는 안 해봤지만 2025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손목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인 만큼 손목 부상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클라이밍 요즘에 사람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손목 부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많아요. 저도 버킷리스트가 클라이밍. 아, 진짜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 환자분들 오시는 거 보면 되게 힘든 운동이구나. 전신 운동이래요, 네. 그게. 근데 이제 손목을 아마 통해서 이렇게 벽을 올라가시니까 손목 부상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오늘은 한번 손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목 부상이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목을 계속 쓰니까 힘줄에 이제 과사용으로 인해서 힘줄이 이제 다치는 경우,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치는 거죠. 이제 잡다가 떨어진다든지 삐끗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인대나 뼈가 다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외상, 하나는 과사용. 그렇게 이로 인해서 질환이 많이 분류가 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과사용은 보통 힘줄, 인대 쪽일 것 같고, 또 외상은 뼈 자체가 좀 골절이 있다든지 인대가 찢어진다든지 아마 그렇게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럼 내가 이거 손목 부상이다 할 만한 뭐 증상들이 따로 있을까요? 증상들은 한번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손목에 이렇게 아픈 부위가 엄청 많습니다. 되게 다양하네요. 네, 지금 슬라이드 그림이 총 12개죠. 네. 이렇게 손목에는 아픈 부위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제일 이제 가운데 줄들 보시면 손목 엄지 쪽을 아프신 경우들은 이제 득게르뱅병이라 해서 힘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사용하게 되면 신경에도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손저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사진에 파란색이 이제 신경 손상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파란 색깔로 이렇게 손이 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우리 옛날에 TFCC라고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때문에 저렇게 슬라이드 보시면 제일 윗 상단 우측에 보면 여기 아파서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절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사진 속에서처럼 골절인지 신경 손상인지 아니면 그런 힘줄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별해서 저희가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다양한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냥 아프면 빠르게 내원해가지고 뭐 골절이 된 건지 인대가 늘어난 건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골절이나 그런 게 의심된다면 엑스레이를 빨리 찍어보는 게 좋고요. 만약 엑스레이에서 골절이나 그런 게 이제 배제가 된다면 힘줄이나 이제 인대 문제겠죠. 그런 거는 이제 초음파 통하면 이제 보통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눌러봐서 압통점이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라든지 체외충격파 치료, 특히 손목에는 우리 체외충격파 치료가 인대나 힘줄 재생이나 통증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사 치료를 넘어갑니다. 보통 인대 강화 주사라 불리는 프롤로 주사를 하기도 하고, 뭐 유착, 힘줄에 유착이 있는 경우는 핌스 치료를 통해서 힘줄의 유착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TFCC라고 여기 우리 새끼손가락 여기 쏙 들어간 여기 많이 다쳐서 들어오세요. 여기가 초반에 치료를 잘 못하시면 이게 고질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치료를 놓쳐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치료가 잘 안 되는, 또 필요한 경우는 MRI를 찍어볼 수도 있는 구조물이시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아프다 그러면 잘 안 나오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하에 치료를 잘 받으셔야 또 잘 낫습니다. 그래서 부위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 방법은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부분들 중에서 손목 약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또 이제 클라이밍 같은 운동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뭐 피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시면 네. 이제 운동의 양을 조절해야겠죠. 근데 맞아요. 그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신경이 많이 이렇게 눌려 있는 거잖아요. 구조물에. 그런 경우는 이제 클라이밍 하면 조금 더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고전에 일단은 한번 근육들을 좀 잘 이완시켜주고 네. 운동을 조금씩 서서히 해본다면 또 괜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아프면 또 오시면 되니까. 그렇죠. 또 프롤로 주사로 네, 치료를 할 또 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치료 방법이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롤로 주사, 손목 부상도 마찬가지로 프롤로 주사로 어느 정도의 기간과 횟수로 이제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프롤로 주사도 마찬가지로 좀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도 하고요. 보통은 주 1, 2회씩 한 4회에서 8회 정도 보통 시행합니다. 그 치료받는 기간에는 손목을 좀 많이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대신 장점은 일상생활은 하시라고 합니다. 굳이 고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상생활을 하되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고 나서는 그때는 서서히 파워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보통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찢어진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네. 프롤로 주사를 하시더라도 손목을 고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세요. 많지는 않지만 무조건 또 고정 안 하는 게 답은 아니기 때문에 고정이라면 기부스 그렇죠. 말씀하시는 반깁스를 거예요? 필요한 경우는 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MRI를 찍어본다든지 해서 힘줄 파열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고정이라든지 필요한 경우는 뭐 꼬맬 수도 있겠죠. 힘줄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보고 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아무래도 클라이밍이 요즘 되게 핫한 운동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실제로 손목 부상으로 병원에 갔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많이 있어요. 원장님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그 2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 네. 클라이밍을 엄청 좋아하세요. 엄청 잘하시고.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처음에는 주사를 무서워하셔서 네. 제가 직접 체외 충격파 치료를 손목하고 아래팔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손목에는 초점형 충격파라 해서 우리가 인대를 많이 해드렸고 그 인대와 힘줄이 같이 지나가니까 뒤에 근육 쪽은 방사형 충격파라 해서 주 1, 2회씩 해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네. 이 클라이밍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클라이밍에 빠져드세요. 이게 쉬지를 않으세요. 중독이래요. 네. 계속하게 된다고. 계속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다가 네. 또 아파서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주사 치료를 이제 다음은 넘어갔죠. 프롤로 치료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더 근원적으로 좀 파워가 세다 보니까 주사 치료가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여전히 즐기시는데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그분은 이제 손목 자체만 치료해서 많이 좋아지셨지만 자꾸 손목 치료했는데도 잘 안 낫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분들은 이 목하고 이쪽 이 갈비뼈 요 쇄골도 잘 보셔야 됩니다. 쇄골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손목에 취약점이 생겼다는 거는 네. 이 위가 망가져서 이 손목이 아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목 치료를 할 때 꼭 팔로 내려오는 신경이 목에서 눌리는지 근육에서 눌리는지 이런 것들을 꼭 평가해서 손목 치료할 때 목도 항상 평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환자분들도 갖고 계신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손목 아프면 손목만 봐주지 네. 목을 봐주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그쵸.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손목이 아프다. 클라이밍을 하는데 클라이밍 할 때 우리 목에 힘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럴 때도 손목 부상이 있는 분들 목도 좀 같이 치료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빠져들면 계속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클라이밍 그런 거 같아요. 그쵸. 그게 매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배워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손목 부상 없이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플 때는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운동하시고 나서는 냉찜질로 근육들을 많이 풀어주고 특히 우리가 목이나 어깨도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손목은 목 어깨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 어깨도 수시로 이렇게 좀 스트레칭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즐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 친구들도 워낙에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여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클라이밍은 특히나 손목이나 팔 쪽에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인 만큼 하기 전에 준비 운동도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아프다면 무조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나는 어떤 치료 방법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은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건강하게 클라이밍 취미생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